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제가 지금 비오틴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리스트에 찾아 넣은 제품이 약 100여 가지나 되었습니다. 엄청 많죠? 실제로 더 많은 제품들이 시중에는 나와 있을 텐데요. 그간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야 할지 얼마나 고민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비오틴만 넣은 반면에 또 어떤 회사들은 탈모나 손톱 건강에 도움된다는 여러 영양 성분들을 같이 복합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양제 회사들이 영양제를 그렇게 구성했는지 비오틴 리뷰 전에 그 성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손톱이든 탈모 등 관련해서 비오틴 영양제를 고르실 때 이 영상을 보신 후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오틴 영양제를 샅샅이 뜯어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탈모의 원인과 종류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각 원인과 종류에 따라서 도움되는 영양 성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유, 손톱이 얇고 잘 부러지는 이유를 찾게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비오틴 영양제만 먹고도 지금까지 탈모나 손톱 문제가 해결 안 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설명을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드릴 거고요. 이걸로 모자르신 분들은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만들 예정이니까 그때 추가로 더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탈모의 구체적인 원인을 나열하면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이들을 그룹화해서 나누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여기에는 영양 공급이 부족한 문제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문제, 내장이 헬리코박터나 칸디다 기생충으로 감염이 되어 있는 것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감염 문제, 그리고 소화기능 문제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감염이 있으면 우리의 소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보나 장누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위장 간의 기능 저하나 감염 때문에 실제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현대인들에게서 이런 감염이 생각보다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원인은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구독자분들 중에서 영양제는 이렇게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 고용량이 필요 없다 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말인 게 많은 사람들이 영양소를 제대로 소화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원인은 감염이나 소화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생겨서 탈모나 손톱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영양제나 아니면 그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 개선에 있어서는 단백질 보충이나 비오틴 등 단백질 합성에 도움되는 영양 성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면역 작용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면역 이상.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탈모가 진행된 분이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후 탈모를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면역작용으로 인한 탈모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탈모를 깊게 연구한 사람의 연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코로나 감염 후에 탈모가 일어난 두피에서 알레르기에서 많이 보이는 마스트셀이라는 그 비만세포가 유독 많이 그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비만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등이 염증을 일으켰고 그것이 탈모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염증 이외에도 자가 면역으로 인한 탈모도 있는데요. 자가 면역. 이건 본인의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원래는 공격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머리에 있는 모낭을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처럼 인식하고 공격해서 그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탈모가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자가 면역 작용에 의한 탈모 증상은 주로 이제 원형 탈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형 탈모의 경우 항산화제의 불균형 같은 증상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형 탈모에는 항산화제의 복용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적은 게 자세히 안 보이고 글자도 좀 못생겼지만 이 영상 마지막에 깨끗하게 PPT로 정리해서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일단 좀 들으시고 강의를, 그리고 끝에 이제 그 PPT가 나올 때 캡처를 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면역 이상으로 인한 원형 탈모에는 항산화제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질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 같은 영양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오틴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비타민 C나 아니면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넣어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문제입니다. 탈모에는 크게 2가지 호르몬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호르몬이고
나머지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 문제는 안드로게성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안드로게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하는 여러 남성 호르몬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모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게성 탈모가 남녀 구분 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빠진 부위에서 보면은 5알파 환원 효소의 작용이 증가해서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DHT는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보다도 2.5배 정도 강한 작용을 가지는 호르몬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몸에 채모는 상당히 많은데 머리에 숱이 없으신 분들 보셨죠? 이상하게도 이 DHT 같은 안드로겐이 몸에서 머리를 제외한 피부에 많으면 채모가 증가하는 데 반해서 그게 두피로만 가면은 탈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탈모가 있을 때 DHT가 모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탈모에 좋다는 영양제들은 이 DHT 합성을 좀 억제하는 데 좋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 아연, 그리고 뭐 B6, 그리고 녹차 카테킨, 소팔메토 이런 게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도 들어가고요. 이제 소팔메토. 다음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두 개가 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의 어떤 활동이 부족하고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T3하고 T4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생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신진대사 과정이 느려지고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탈모뿐만 아니라 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피로한다거나 아니면은 살이 많이 찐다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추위를 잘 타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동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생산할 때 발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가늘고 부서지기 쉬운 모발을 가지게 되고요. 살이 잘 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따라서 갑상선 상태가 적절하게 관리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납니다. 따라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게 내 성호르몬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문제인지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호르몬 문제는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해주거나 휴식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양 공급도 중요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영양제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 탈모의 원인 네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정신적 스트레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밤낮이 바뀌거나 아니면 갑자기 살을 많이 뺐다거나 이런 것도 다 내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신과 출산도 큰 호르몬 변화가 내 몸에서 생기면서 이 큰 스트레스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벗어나게 된다면 보통은 이 탈모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머리가 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뭐 밤낮이 바뀌거나, 그리고 뭐 임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많은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에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제가 들었던 탈모 강의에서는 곰팡이 감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보다도 뭐 나무로 된 집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에는 나무로 된 집은 현재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습기를 먹은 벽지에서 일어나는 곰팡이나 아니면 베란다에 통풍을 좀 잘 안 시켜서 발생한 곰팡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흔히 또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내 몸에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나 아니면 생활 반경에 곰팡이가 계속 자라고 있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내 장이나 내 코에 곰팡이 감염이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자란 곰팡이를 또 내가 방치하고 있는 건 없는지도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모의 원인이 이런 곰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도 내부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이나 튀긴 음식, 당이 높은 음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공된 고기나 붉은 육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철 성분이 자유 라디칼 생성을 촉진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탈모가 심하신 분들은 이러한 식생활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도 우리 몸의 항산화제들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항산화제 부족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과산화된 지질이 모낭세포에 많아지면서 이 세포가 사멸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원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질 과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원인은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독성물질이죠. 자, 이 경우는 곰팡이균에 감염돼서 곰팡이가 뿜는 독소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각종 식품에 첨가된 화학물질, 농산물에 포함된 살충제, 농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탈모 심하신 분들은 이런 식품을 살 때도 유기농 제품 이런 거 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원래 원재료에 가지고 있던 중금속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요. 항암제나 스테로이드제, 피임약으로 인한 탈모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오염물질을 최대한 안 먹도록 식재료를 좋은 곳으로 잘 고르고 독성물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나도 모르게 먹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들을 좀 내보내주는 해독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치거나 해독에 도움되는 영양제들을 평소에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항산화제가 탈모에 있어서 여러 군데 지금 도움이 되죠. 여기.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중금속의 손상 효과를 좀 중화하고 앞서 말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제 말고도 칼슘, 철,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만약에 식품이랑 같이 섭취를 하게 된다면 장에서 독성 중금속의 흡수를 줄일 수 있고요. 또한 황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먹으면 중금속을 결합시켜서 그걸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MSM이나 아니면 설포라판 같은 영양제도 신체의 해독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을 가진 영양제들. 그래서 설포라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흡연자 추천 영양제로 추천할 만큼 해독 효과가 뛰어났던 것을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혹 이미 중금속 독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가서 이들을 빼내는 킬레이트 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EDTA나 아니면 DMSA, DMPS 같은 킬레이트제를 사용해서 체내에서 중금속에 결합을 시키고 그것을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과정인데요. 꼭 이거는 병원 가서 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좀 내가 심하게 오염됐다고 이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킬레이션을 통해서 병원에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탈모 원인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5가지 원인 이외에 물리적인 원인인 만약에 모자를 쓴다거나 머리를 꽉 당겨서 묶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마찰 요인이 계속 있을 때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니나 여러분들 라이브 할 때 많이 보셨지만 아니면 밖에 나다닐 때 이렇게 모자를 요즘 자주 쓰게 되니까 확실히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수가 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자에 의해서 당겨졌던 머리카락 그 두피에 통증이 또 느껴지거든요. 아, 왜 이렇게 이 두피 이 부분이 아프지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눌러져서 당겨졌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모자를 좀 오래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물리적인 힘도 영향을 미치니까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화병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체내 열이 머리 쪽이나 가슴 상부에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런 자잘한 경우들은 더 깊은 내용으로 강의를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많은 원인들을 제가 임의로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탈모 원인 크게 5가지, 영양 부족, 그리고 면역 반응 이상, 그리고 호르몬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마지막에 독성 물질 감염입니다. 각 원인에 대한 자세한 경우를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탈모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표를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영양 성분들도 이 표 옆에 적어 놨으니까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탈모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는 바로 비오틴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